이어서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 의궤는 가 사건 때 약탈당해 국외로 유출되었다가 14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외 규장각 의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 사건을 찾아내셔서요, 그 사건의 원인을 보기 위해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 사건부터 찾아내야겠죠. 예, 그 가 사건 어떤 사건인지 보기 전에요, 그 외교 장각 의궤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궤가 뭐나요? 예, 뭐예요? 예, 의궤라는 건요,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들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예, 그런 기록물들이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규장각은 알겠는데 외규장각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규장각 밖에 있다. 외자, 바깥 외자를 쓴 겁니다. 원래 규장각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조 때 만들어진 국립도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그 서적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중요한 서적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도 지역에 외규장각을 설치해서 그런 어떤 왕실의 어떤 그 관련 서적들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걸 어디에? 외규장각이에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예,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이제 강화도에 보관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가 사건 때 이제 말 그대로 약탈당한 거예요. 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자, 그럼 그 병인양요가 때 약탈됐던 것들이 14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2011년도에 프랑스로부터 반환이 되었습니다. 바로 프랑스군이 일으켰던 병인양요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병인양요 나오고 뭐 신미양요 나오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제 무턱대고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뭐 순간적으로는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나마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기억력이란 건 아지랭이처럼 이제 쭉쭉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반드시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흐름을, 바로 우리가 항상 역사를 배우는 건 역사의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많거든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금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바로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당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바로 그 대원군의 어떤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싸우고 이런 전투가 벌어진 게 아니고요, 어떤 흥선대원군의 기본 정책 속에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쭉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서, 자, 제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저와 함께 쭉 보시면서 한번 흥선대원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됐고 이런 의지를 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흥선대원군은 왜 이렇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냐? 그 배경에는요, 바로 이제 서양 열강의 그 베이징 점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뭐 어떤 나라가 이제 베이징을, 중국의 수도인 북경을 점령했냐? 바로 영국과 프랑스군이죠. 예.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을 중재했던 러시아가 연해주라고 하는 지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연해주라고 한다면요, 지금의 이제 우리 이제 북한 쪽, 북한 쪽 동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블라디보스톡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그 위쪽이 바로 연해주 지역입니다. 그 연해주 지역을 누가? 러시아가 획득을 하면서 우리 나라와 당시 한반도와 국경을 맞닿게 됐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냐면요, 프랑스와 수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프랑스와 이제 말 그대로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왜? 프랑스와의 동맹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을 프랑스와 수교해야 된다는 걸 건의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천주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정부 대신들은요, 그 천주 교도들에 대해 상당히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뭐 왕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성리학적 사상에 입각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천주 교도들이 그러는 흥선대원군에게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장안에 소문이 퍼져요.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또한 청나라에서 중국에서 천주 교도를 또 탄압했다는 소식이 막 들려요. 그러니까 정부 대신들은 천주 교도들과 이렇게 합세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천주 교도들을 탄압했다. 흥선대원군은 생각을 하죠. 예, 대세에 맞춰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천주 교도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 천주 교도들은 누구로부터 전파를 받았냐? 바로 프랑스 신부들로부터 전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신부가 당시 12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을 사형 죽여버리고요. 관련된 천주 교도 8,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병인박해예요. 이 병인박해, 바로 종교적 탄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종교적 탄압이 이루어지자 프랑스 신부 9명이 죽었어. 중국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이런 하면서 바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병인 양요라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침범을 해옵니다. 침범을 해오지만 뭐 우리도 그냥 침입해와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줄게 이게 아니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한성군과 양원수 장군이 중심이 돼서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이제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외규장각의 많은 문화재들, 그 의궤들이 약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45년 만에 그 중에 일부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일부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병인양요고요.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점점 이제 이런 서양 애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통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인 남연군 묘를 또 약탈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통상하려고 하는데 통상을 요구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야 통상 안 해 하니까 뭔가가 이제 통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수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수단을 만약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니까 결국은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결국 털러 갑니다. 하지만 이제 실패로 끝났죠. 시도하다가 결국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더더욱 이제 서양 세력과 이제 통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이제 또 미국과도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자, 신미양요인데, 자, 신미양요는 이제 미국이 이제 또 강화도 지역으로 침범을 해옵니다. 수험생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강화도 지역으로 침범을 해옵니까? 라고 하는데, 강화도 지역이 참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 있는 그 섬이 바로 이제 강화도이기 때문에 강화도를 통해서 이제 서울, 우리 바로 당시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강화도 지역으로 이제 침범을 해오는 겁니다. 미군 역시 그쪽으로 침범을 해옵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바로 전 사건이 아니고요. 5년 전 사건을 들먹입니다. 통상을 요구하는데 통상을 안 해주니까 이유를 든 거죠. 뭔가 야, 쟤네들이 우리 통상하고자 하는데 안 받아주네. 야, 우리가 뭐 저쪽으로 가서 이제 뭔가 걔네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없냐? 찾아봤습니다. 5년 전에 그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에서 바로 통상 요구를 합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통상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평양 국민들이 그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와 힘을 합쳐가지고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에요. 이거를 구실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때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또 방어를 하고 막아냅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활약했던 장군이 바로 어제현 장군입니다. 광성보 전투에서 활약한 어제현 장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자, 이렇게 뭐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서양 열강가의 어떤 수교를 철저하게 막자라는 의미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서양 세력과는 절대 통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의지를 거기에서 보이고 있는 거지요. 예, 바로 이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세부적인 걸 알아가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문제를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한번 골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이 척화비를 건립한 거는 병인양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신미양요 이후에 벌어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하였다.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사건은 분명히 병인 양요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원인은 예, 병인 박해죠.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 군민들에 의해 격침되었다. 자, 만약에 지문에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라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신미양요의 원인이 제너럴 셔머너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3번 아니고요. 4번.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다. 이거는 이제 오페르트 도구 사건, 병인 양요와는 또 별개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 일본 군함 운효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자, 이거는 뭘까요? 예, 바로 이제 운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운요 사건. 자, 일본이 일본 군함 세 척을 이끌고요. 1875년도에 우리에게 이제 포를 막 쏴댑니다. 예, 포를 막 쏴대면서 야, 니네 문 열어. 니네 이제 문호 개방해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이제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이제 문을 열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신미양요라든가 병인양요가 이제 있은 한참 후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 조선 정부는 어느 정도 이제 문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통상 개화론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왕에게 그 건의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불평등 조약이긴 했지만 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운요 사건은 바로 강화도 조약 체결의 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요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내용은 출제가 좀 빈번합니다. 물론 매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뭐 4회 중에서 한 2회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 32번의 정답은요, 예, 2번이 되겠습니다.